자, 오늘은 10장 광전소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광흡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광흡수는 어떻게 보면 광전소자의 이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 광흡수, 광방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흡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광흡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먼저 흡수 계수와 전자양공의 생성률이란 제목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빛의 세기는 I로 표현합니다. 이 I라는 것은 인텐시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I로 표현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세기의 단위를 보면 줄 퍼 센티미터 제곱 세크. 그래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줄 퍼 세크는 우리 이게 바로 와트입니다. 와트. 그래서 빛의 세기는 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했다. 이러한 말은 빛을 밝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빛을 밝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광전 효과에서도 배웠지만 광자의 개수가 증가한 거하고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광자의 개수가 증가했다는 말은 전자와 양공쌍이 증가했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광자는 맥의 입자라 그랬죠. 전자와 양공이 재결합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광자 한 개가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자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자와 양공쌍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것들이 재결합하면서 광자를 하나 방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전자와 양공쌍의 증가는 뭐죠? 생성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의 증가는 캐리어의 생성률의 증가다.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와 양공쌍이 한 개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재결합하면서 광자 한 개를 방출하죠. 우리 변환 효율을 1로 가정한다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겠죠. 전자와 양공쌍 하나는 광자 한 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에는 특정 파장에 대해서 흡수율이 다 틀립니다. 어떠한 반도체는 어떤 파장을 잘 흡수하고 또 어떤 파장은 대부분 통과시키고 뭐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흡수 계수는 보통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단위 길이당 흡수 계수를 표현합니다. 우리 이러한 반도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반도체의 흡수 계수는 알파입니다. 알파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색이 I new X에 빛이 입사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I new라는 것은 색이라 그랬죠. 이 색이는 거리의 함수가 될 것입니다. 즉, 이 반도체를 통과하면서 계속 흡수가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특정 거리를 지나고 나면 이 빛은 대부분 반도체에다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세기는 거리의 함수 I new 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H new죠. E 이꼴 H new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 new를 갖는 광자 하나가 흡수되어서 전자 양공쌍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광자 하나가 입사되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와 양공이 쌍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사 에너지당 반도체 내에서 생성되는 광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입사 에너지가 I new죠. 요거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로 나눠주면 H new로 나눠주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광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생성되는 광자의 개수.
그래서 자, 이 반도체의 흡수계수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 I 뉴 X를 광자 하나의 에너지 H 뉴로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광자의 개수가 됩니다. 이 안에서 생성되는 광자의 개수. 그래서 이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파는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이죠. 그 다음에 포톤의 개수가 몇 개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number of photons 이렇게 개수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I new의 단위는 요거죠. 자, 줄 per 센티미터 제곱 세크. 그 다음에 H new 요 단위는 줄이죠. 줄분의 1. 그래서 요 줄 약분되고 요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이 요거랑 곱해지면 센티미터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래서 결국 단위 최적,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톤의 개수라는 것이 변환 효율 1로 가정한다 그러면 이게 즉 전자와 양공쌍에 생성되는 개수가 되겠죠. 이게 우리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많이 배웠죠. 4장에서. 이게 바로 G, 생성률입니다. 단위 최적,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캐리어의 개수. 이게 바로 생성률입니다. 그래서 생성률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률이라는 것은 H뉴분의 알파 I뉴 X. 그래서 포톤의 개수를 일렉트론 홀 페어 개수로 바꾸면 단위 시간, 단위 최적당 생성되는 일렉트론 홀 쌍. 이것이 바로 우리가 4장에서 그토록 논의했던 바로 생성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빛의 세기 I 뉴 X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두께가 dx입니다. 그럼 초기 I 뉴 X 세기의 빛이 입사가 되면 이렇게 입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반도체는 흡수계수 알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은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dx를 통과하고 나오는 빛의 양을 I 뉴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초기 빛의 강도를 I 뉴 제로라고 하면 이것이 거리에 따라서 dx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해 갈 것입니다. 왜? 반도체가 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dx를 통과한 후에 나오는 빛은 이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흡수 계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x 영역, 이 두께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자, 처음 입수되는 이 빛의 세기에서 감소된 빛, 세기, 요거에 차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dx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알파 I 뉴 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것은 요 차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자, 요 dx를 분모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붙죠. 이거 뭡니까? 도함수죠. 이게 바로 미분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쓰면 di 뉴 x dx는 마이너스 알파 I 뉴 x. 이거 아주 가장 간단한 미분방 정식이죠. 이거는 I 뉴 x는 자, 초기값 I 뉴 제로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이게 미분방 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즉 지수 함수로 감소한다는 얘기죠.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초기 입사빔의 강도가 거리에 따라서 점점 감소해서 dx를 통과한 후에는 뭐 요 정도가 된다.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여기서 알파는 흡수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흡수 계수에 굉장히 비례합니다. 흡수 계수가 크다면 이것이 급격히 감소하겠죠. 그냥 바로 감소할 겁니다. 흡수 계수가 작다면 서서히 감소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I 뉴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을 가지고 자, 흡수 계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령 흡수 계수가 10의 4승 cm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떤 특정 파장에 대해서 각 파장별로 흡수 계수가 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정 파장, 주어진 파장이 람다라고 할 때 이 반도체의 흡수 계수는 이 파장에 대해서 10의 4승이다. 그럴 때 이 흡수 계수가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 빛의 강도 Iν 제로로 입사가 됩니다. 반도체에 입사가 되는데 그 반도체의 흡수 계수는 요만큼이라 그랬죠. 자, 1마이크로 진행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빛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입사가 되는데 자, 1마이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강도가 줄어들겠죠. 왜? 흡수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익스포넨셜 요항을 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 알파는 10의 4승이죠. 흡수계수. 그 다음에 x는 1마이크로 진행을 했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건 0.37이 됩니다. 즉 0.37이 되니까 Iν 여기 x1 대입하면 이 초기 빛의 강도의 0.37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만큼 초기 강도 대비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63%가 빛이 흡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1마이크로 진행하면 빛의 강도는 초기 대비 37%로 줄고 그 얘기는 63%가 흡수됐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줄어듭니다. 그럼 2마이크로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마이크로를 진행하면 초기 대비 0.14, 즉 14%가 됩니다. 초기를 100으로 놓으면 2마이크로를 진행하면 그 빛의 강도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마이크로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5. 그래서 초기 빛의 강도 대비 0.05%. 즉 거의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99.5%가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x축이 거리고 y축이 Iν x입니다. Iν 제로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Iν 제로. 자, 그러면 1마이크로 진행되면 요만큼 0.37 초기 빛의 강도를 1로 봤을 때 자, 0.37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63%가 흡수. 그래서 점점 가서 3마이크로를 지점에 도달하면 빛의 세기는 0.05, 즉 5%밖에 안 되고 그 얘기는 99.5%가 이 반도체에 모두 흡수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서 더 이 개념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750 나노미터 빛의 세기가 0.05W/cm 제곱이다. 근데 300K에서 관련된 반도체에 이러한 세기의 빛을 쬐이고 있다고 가정하자 생성률을 구하고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과잉 캐리어 농도는 얼마나 될까? 자, 흡수 계수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과잉 소수 캐리어 수명은 10의 마이너스 7승 세크다. 그리고 표면 반사는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파장 750 나노미터의 빛이 갖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죠? E는 hν 이꼴 람다분의 hc. 그래서 자, 파장 0.75. 그 다음에 hc가 1.24. 그죠? 그럼 1.65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에너지로 환산하면 자,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주율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성률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러면 hν 요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알파 10의 4승. 그 다음에 Iν 빛의 색이 0.05W/cm 제곱이니까 0.05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1.894 곱하기 10의 21승 그리고 단위 시간, 단위 최적당 이 정도의 생성률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 상태에서
재결합률과 생성률이 동일하죠. 그래서 G 이퀄 R 이퀄 어떻게 씁니까? 타우분의 델타 P. 이거 앞에 4장에서 구한 거 기억나죠? 그러면 과잉소수 캐리어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생성률 곱하기 과잉소수 캐리어의 수명.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는 구했죠? 타우는 마이너스 7승이죠? 곱해주면 1.894 곱하기 10의 14승. 즉, 과잉소수 캐리어. 이 정도의 세기로 빛을 쪼이면 캐리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10의 14승 정도 생성이 된다. 단위 최적당.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갈륨화성 반도체의 파장이 0.75 마이크로의 빛을 조사시키는데 빛의 99%의 흡수가 되기 위한 갈륨화성 반도체의 두께를 구해보아라. 파장의 흡수 계수는 10의 4승으로 가정할 것. 자, 99%가 흡수된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초기 대비 1%가 되는 그 두께를 구해보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기억나죠? 이거 앞에서 구한 식. 자, 그러면 요 세기가 0.0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니까. 그리고 2의 마이너스 알파 x. 그래서 x는 구하면 알파분의 1에 ln 10의 제곱. 알파가 10의 4승이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꿀 수 있고 이 값은 4.605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4.605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자, 빛의 99%가 흡수되려면 약 4.6 마이크로미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기 이러한 빛이 입사되면 4.6 마이크로가 진행되면 빛은 거의 다 흡수됐다. 그래서 빛의 강도는 1%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흡수율을 한번 표시하는 수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뒤에서 이제 유도 방출에 또 사용할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에너지 밴드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낮은 쪽을 E1, 높은 쪽을 E2라 그러죠. 그래서 델타 E가 E2-E1 요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빛을 입사시킨다고 하면 여기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는 이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해서 컨덕션 밴드라기보다는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흡수되는 율은 뭐에 비례할까요? 자,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흡수율. 자, 1에서 2로 가는 걸 흡수라 그러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 그 업섭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비례계수 P12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례계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흡수율이 증가하려면 이원의 전자가 적어야 되겠습니까? 많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있어야 되겠죠.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한 개만 있으면 하나밖에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F1. 즉 이거는 이원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을수록 흡수율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E2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전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전자가 없어야지 이 전자들이 들어갈 방들이 있는 거니까 여기 전자가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전자가 다 비어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꽉 차 있고 여기는 전자가 없고 그래서 여기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 1-F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E2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에 비례하겠습니까? 이 빛, 이 광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여기 있는 광자가 한 개가 아니라 뭐 10만 개, 100만 개 많을수록 그 광자 하나하나가 전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모두 전달하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광자의
밀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 델타 E, 이 광자의 에너지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 갭보다 작은 에너지는 흡수가 안 일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이 갭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밀도가 많을수록 이 흡수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흡수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연 방출, 유도 방출, 그 다음에 LED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